기기값만 350만원. 지금 제 주머니에는 아이폰 17 프로와 갤럭시 Z 폴드 7이 들어있는데요. 누군가 보면 미친 짓 같죠?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돈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갤럭시를 업무폰으로 쓰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테크 블로거이자 프리랜서인 제가 3개월 동안 빡세게 이걸 돌려보니까 이제는 기기 하나만 쓰라고 한다면 아쉬울 지경입니다. 오늘은 그 흔해 빠진 애플페이 vs 삼성페이 이런 비교는 하진 않을게요. 저는 어차피 QR코드로 앱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페이 앱은 쓰진 않거든요. 철저하게 업무하면서 느낀 실전 생산성과 사용감 위주로 아이폰과 갤럭시 폴드를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스토리라고 합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IT 테크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먼저 업무용 서브 폰으로 드린 갤럭시 Z 폴드 7입니다. 저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외부 일정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미팅을 가거나 촬영을 가는 등 실제로 외부에서 이동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이 좀 뜨는 바람에 아이패드 12.9인치를 가지고 카페에 먼저 들러서 다 진행하지 못했던 포스팅을 짬짬이 써두는 편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기가 크다 보니까 카페가 아닌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에서 타이핑하면서 가기에는 또 굉장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갤럭시 Z 폴드 7을 쓰면서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평소에는 그 외부 화면으로 조금씩 쓰다가 좀 큰 화면이 필요할 때 딱 펼치면 미니 태블릿이 되죠. 블로그 에디터를 펴면서 타이핑도 하고 사진 업로드를 하면서 지하철에서 포스팅 하나를 뚝딱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도비 라이트룸, 모바일도 있고 구글 제미나이도 있다 보니까 업무의 영속성이 굉장히 수월했어요. 화면도 시원시원하니까 여러 개 창을 띄워놓고 작업할 때는 아이폰 17 프로와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미친 게 있어요. 바로 통화 녹음과 AI의 조합입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구두로 이야기가 오고 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메인 휴대폰인 아이폰 17 프로를 쓸 때는 이걸 다 듣고 그리고 직접 작성하고 혹은 녹음하고 또 요약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폴드로 업무나 미팅을 녹음한 뒤에 갤럭시 AI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몇 초 만에 1시간짜리 회의록이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핵심 요약만 딱 줄여서 알려주니까 업무 파악을 하는데도 굉장히 편했죠. 여기에 발화자도 알아서 이렇게 딱딱 나눠주니까 업무를 파악하고 정리할 때는 이만한 생산성 도구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갤럭시 Z 폴드 7을 사는 데 충분히 값어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산성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덱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서브 모니터에 C타입만 연결을 해주면 바로 노트북이 됩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창을 띄워서 자료를 검색하거나 썸네일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 중에 무거운 노트북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 갤럭시 폴드 7 하나로 어디서든 프레젠테이션 기기로 변신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튜브나 OTT처럼 이제 조그마한 화면이 아니고 큰 화면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편리했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그냥 폴드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되지 굳이 아이폰 17 프로까지 들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로 저는 그 아이폰 특유의 변태 같은 소프트웨어 디테일에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화면 스크롤을 내릴 때 그 쫙 붙는 느낌이라든지 앱과 앱 사이를 오고 갈 때 그 부드러움이라든지 폴드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이 영역은 확실히 애플이 엄사벽입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에 대한 신뢰도예요. 지금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왼쪽에는 아이폰 17 프로로 촬영을 했고 오른쪽에는 갤럭시 Z 폴드 7으로 촬영을 한 결과물인데요. 블로그용 사진이나 유튜브 4K 촬영을 할 때 아이폰 특유의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컬러 그레이딩에 대한 자유로움은 갤럭시가 아직까지는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아이폰을 메인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런데 갤럭시 S26 울트라는 카메라에 관련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폴드 7을 쓰면서 아쉬웠던 거는 배터리였어요. 그 폼팩터 특성상 화면에 많은 내용들을 표현해야 되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또 얇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플래그십이라면 고속 충전 한 35W 정도는 넣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25W도 충분히 빠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40W로 충전이 되다 보니까 충전 속도에 대한 체감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이폰 17 프로가 최고의 영상 카메라 겸 부드러운 일상 폰이었다면 갤럭시 폴드 7은 그 걸어다니는 사무실이자 비서나 다름이 없었어요. 두 스마트폰에 딱 떨어지는 역할 분담 때문에 앞으로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두 폰을 가지고 쓸 것 같네요. 물론 미래에 폴더블 아이폰이 나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삼성이 폴드 시장을 꽉 잡으려면 솔직히 다른 건 다 좋으니까 제발 그 카메라 렌즈 좀 어떻게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어쨌든 200만 원이 넘는 폰이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스펙에서 타협을 보는 건 아무튼 결론, 무조건 카메라와 감성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아이폰을 더 낫다라고 평가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에 초점을 둔다면 폴드 7이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둘 중 하나만 써야 한다면 어떤 스마트폰을 선택하실 건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에릭이었습니다.